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레버리지 20% 올라탔습니다. 차트도 그렇고,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어제 고포스 투자한 것도 조금 찜찜하긴 했어요.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사실 무포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질 못해가지고, 조금, 어제 장에 유럽이 상승을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못 할 것 같다. 유럽이 어제 음봉, 그죠? 그 전에 나왔던 음봉을 잡아먹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 그거 못 잡아먹으면 고버스 세게 들어가도 되겠다. 이 음봉이었죠. 근데 어제 못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도 오늘 장 좀 빠지겠는데 오늘 빠지기 시작하면 이평선 이평선 밑으로 쭉 밀리면서 고버스를 한번 더 올라타야 되나 했는데 역시나 또 외국인들 선물이 쭉 땡겨 올리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 현물 아무것도 안 했죠. 지금 외국인들의 행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외국인들 형태. 외국인들이 현재 이거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2월 달,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크게 보이면 가려져 버리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좀 크게 해가지고. 여기 2월 달 하락 있잖아요. 요 하락에 외국인들은 빵원, 개미들이 2.4조를 사들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관이 2.4조를 팔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요거를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상승을 했다. 다시 상승을 한 거,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외국인은 2천억 사들였어요. 개미가 대략 8천억 팔아들였고. 그렇다 그러면 기관이 지금 6천억 정도를 사들였는데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땡겨 올린 거는 기관이 땡겨 올렸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화 장세가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지금 바닥에는 개미들의 엄청난 그 투심이 바닥을 딱 견조하게 이제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쉽사리 고버스 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레버리지도 아니죠. 지금 온갖 뉴스들이 아직까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금융위기는 아니죠. 금융이 안 좋다. 무슨 뭐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다. 우리나라 PF 대출이 어떻다. 우리나라 대출 연체율이 점점 증가하더라. 그리고 4월 달부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실적이 과연 좋을까? 특히 우리나라. 그죠?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변수로 나온다. 이런 안 좋은 뉴스들,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도 주가는 상승한다. 근데 원래 주가가 그렇게 상승해요. 알게 모르게 안 올 것 같으면서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방향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외국인들 행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한 명 쫙 날려봤더니 다 밑에 깔렸어요. 그죠? 이평선 밑에 깔렸고 요거 제가 지워버렸는데 제가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렸었는데, 그죠? 희한하게 요 라인이 잘 맞는 라인이었는데 요 라인을 그렸는데 오늘 뽕 하고 뚫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 뭐 언제까지 고버스만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다시 상승의 신호일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고버스를 다시 탄다 그러면 뭐 20일 이평 기준으로 20일 이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는 고버스, 위에서는 레버리지, 이렇게 아주 단순화 시켜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사실 뭐 20일 이평이라 그러면 볼린저 밴드니까 볼밴 중심선이거든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이게 횡보장에서는요, 이게 2평 이 20일 2평 중심 요 라인 있죠? 20일 2평 요 라인 가지고 상방 하방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뉴스 가지고 조금 더 비중 있게 하고, 또 댓글에 그거 달리겠네요. 주도는 맨날 와리가리 해가지고 돈 못 벌 것 같다고.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버는 것 뿐입니다.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까? 많은 분들이 이게
팬데믹 상승장이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됐죠. 엄청나게. 2배, 3배, 10배까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알파 다 날려먹고 이거마저 작살나가지고 원금 뭐 500, 뭐 300, 그죠? 존버, 자연 존버가 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할 때는 돈을 벌었는데, 그죠? 돈을 벌었는데 하락할 때 이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금까지 까먹는 거야. 제가 그랬죠. 1,000만 원 원금 까먹어서 500만 원 남은 사람은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절대 못 만든다고. 그죠? 1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과거에 몇 배까지 이때 상승할 때 돈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에이, 그죠? 지금 만약 이때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적어도 한 1억까지는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이 끝부분에? 1억 쭉 원금 다 날리고 1억까지 반토막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비중주 조절을 하고, 내가 맞다. 내가 뭐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헛된 자만심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다 싶으면요. 제가 그랬죠. 차트를 보는 이유는 똑같은 차트인데, 그죠? 쭈구리라든지 볼벤이라든지 지금 볼벤 띄워놨는데, 그죠? 대창, 곱창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다 뭐 이거 뭐 쭈구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이 차트, 이 지표들, 특히 이 평선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다 봐요. 그죠? 개별주 투자하는 사람은 개별주 이평선을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ETF라든지 저처럼 이제 지수 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코스피 아니면 선물 이런 차트를 깔아놓고 이평 날려가지고 이걸 투자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차트를 본다. 단 그 차트에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뿐이다. 올라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예요. 그죠? 뭐 이거 어쩔 수 없죠. 볼밴드 계속 뚫고 올라가는 모양 나오고요. 그죠? 계속 나오죠. 조금 지나면 샛별도 다시 뜨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면 샛별 딱 또 별 뜨게 생겼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도 따라서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게 모양이 나왔죠. 22일, 26일 부행 스팬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서 상승하면 뚫고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비중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뭐,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악재들이 많은데, 솔직히, 그 뉴스라는 거는요, 주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성된 뉴스들 때문에 시장에 패닉이 온다든지, 시장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요, 정부라든지, 뭐, 옐런이 나와가지고 예금자 보호, 말도 안 되는 법에도 없는 거를 그냥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를 진정시키려고 또 뭔가 또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제 무슨 지표가 발표될 텐데, 그죠? 지표가 좀 멀리 보면 지표가 발표될 텐데, 그 지표들이 과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다 안 좋을까요? 악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지표가 지금은 침체잖아요. 이 밑에는 침체. 그죠? 침체가 있죠? 여 위에는 금리가 있잖아요. 3월 CPI 엄청나게 낮을 거라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을 거라고 벌써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거 호재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오늘 무슨 지표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무슨 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 옛날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슨 어떠한 지표가 좀 잘 나온다 그러면 실업자 지표라든지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러면 후두둑 하잖아요. 야, 이거 금리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금리 안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침체예요. 경기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예전하고 거꾸로 지표들이 잘 나오면 주가 또 땡겨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떠한 지표들이 나왔을 때 주가를 땡겨 올릴 수 있는 힘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좀 너무 멀리 간 거고, 단적으로 일단은 4월 달에 이제 1분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죠. 3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쭉쭉쭉 나올 거고, 과연 잘 나올까요? 미국은 잘 나올 거예요. 환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금리가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미국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나올지 잘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2분기부터 지금 1분기가 지나고 이제는 4월달 되면 2분기잖아요. 2분기부터 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찍힐 거다. 또 이런 암울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저는 이거 쭈구리라든지 볼베리라든지 이거 상단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투자할 생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라도 상단에 딱 올라탄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레버리지로.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은 고버스야. 나 고버스 사가지고 존버 할래.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레버리지나 고버스를 사면 안 되죠. 레버리지나 고버스는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타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난 고버스에 투자해 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손절을 친 다음에 기다렸다가 무포 상태로 있다가 기다렸다가 적당한 위치에 오면 그때 다시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고버 제가 여기서 샀다 고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보세요. 나중에 희한하게 돈이 녹는다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안 돼요. 와리가리 할 때, 특히 왔다 갔다 할 때 큰 소리는 안 나는데 아주 미묘하게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손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 미국이요. 오늘 또 제가 이제 포지션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가 그죠? 이게 다우죠. 다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 박스를 긋고 이거 전저 뚫리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어저께도 살아나는 모양새. 일단은 1등이 러셀 2000. 러셀 2000이 1등, 그 다음에 다우가 2등, S&P 500이 3등, 그 다음에 나스닥이 4등. 그죠? 근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0.42. 그래도 괜찮아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다우하고 러셀 2000이 상승한 거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깨지면 그때 고버스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도 조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고버스를 타게 된 게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선물 10,000개 나왔잖아요. 그죠? 10,000개 매도 치는 거 보고 나서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여기 고버스 사고 여기 한번 홀딩을 하고 오늘까지 홀딩을 했는데 아니다 싶어서 빨리 바꾼 거고. 그죠? 오늘 또 8,000개 사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선물로. 야, 선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지. 그죠? 이게 출발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또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따라갔다가 얘 날아가면 그때 나중에 따라가도 되겠지만 글쎄요. 지금 20% 정도 한 30, 4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크게 손실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투자할 때 항상 100%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익이 있으면요. 손실은 따라와요. 항상. 그죠? 왜? 우리는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은 손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수익이 손실보다 더 크면 돼요. 그죠? 여기 와리가리 할 때 단타를 치든 뭐를 하든 여기서 난 수익이, 그죠? 수익이 막 10%다. 그럼 여기서 한 2에서 한 7%는 까먹는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그죠? 사실 우린 많이 벌었잖아요. 이때. 많이 벌지 않았나요? 이때 제 수익률만 12%예요. 요때만 해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못 팔잖아요. 그죠? 자랑이 아니라 여기 보면 끝에서 바닥에서 끝까지 진짜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샀다 그러면 대략 한 14%, 28%예요. 28%. 이 수익이 28%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여기서 잘 먹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 다음부터 단타만 쳤지. 근데 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단타 치는 맛도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이쯤인가 올라탄 것 같은데 이쯤인가 올라타가지고 여기 먹고 요거 깨지는 거 보고 정리. 그래도 12% 수익이 났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죠? 많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12% 났잖아요. 여기 손실 얼마 났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났어요. 얼마 났지? 마이너스 2.8%인가?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돼.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이 저점 낮아지는 거를. 이걸 못 봐가지고. 그죠? 따라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크게 손실 난 게 여기서 손실 났죠. 여기 레버리지 왔다 그랬더니 파월이 씨 한마디 해가지고 아주 그냥 FOMC 회의 때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손실 나고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중 조절만 잘하면 여러분들 손실 날이 없습니다. 특히 원금 사수를 해야 돼요. 이 원금 이게 뭐 오늘 주식이 아니라 그냥 희한한 얘기 하는데 원금은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가잖아요. 1,000만 원이 원금이 아닙니다. 매달 정리를 하세요. 주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쉽게 가지고 10% 수익이 났어요. 이번 달에 그러면 1,100만 원이 되죠. 1,100만 원이 원금이에요. 제 원금 제가 지금 이제 3월 들어서 투자하는 돈은 1,100인 거예요. 1,100. 이거 원금 까지잖아요. 마이너스를 안다. 파란색이 떴다. 그러면 일단은 주식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주식을 깨먹었는지. 무작정 나는 레버리지인 줄 알고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스물스물 이렇게 빠져와가지고 손실이 났는지. 그죠? 그러면 나의 무지밖에 안 되죠. 그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한 거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와리가리 해도 내일 다시 저기 고버스 20%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그죠? 그리고 일단은 유럽이 문제예요. 유럽이 왜 문제냐? 일단은 유로스톡스 기준으로 볼게요. 많이 올라왔죠. 유럽은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로스톡스 50 그 고버스를 사려고 그 ETN이 있는데 ETN으로 고버스가 있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좀 묻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고버스를 사가지고 묻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많이 빠졌다가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상승했느냐? 고점까지. 그죠?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그죠? 이거 가만히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보고 있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 거진 남들하고 똑같죠? 다른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상승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상승했어요. 근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하락,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 근데 전고.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어때요? 엄청나죠? 은행 하나 깨졌죠. 도이치방크까지 지금 전용됐죠. 이거 다 어디 거예요? 유럽 거예요. 스위스, 독일. 그죠? 유로스톡스 50. 이거 뱃속에 은행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은행이 지금 아무리 좋다, 뭐 괜찮다 그래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깨지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침체가 오고, 주가가 한번 크게 요동칠 거라고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서 손실도 많이 날 거라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다른 거 생각 별로 없고 이거를 조금 인버스를 사가지고 그냥 짱박아 놓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근데 ETN 쪽에 있더라고요. 그 연구를 아직 못했어요. 그 연구를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좀 빠질 것 같지 않나요? 빠질 것 같은 모양새야. 그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좀 상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모든 주식들이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타고 가잖아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고버스가 있어요. 지금 장에서 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세상의 어떠한 흐름, 뉴스의 흐름, 그죠? 그리고 일단은 연준이 아무리 다시 돈을 풀었다 그래도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QE에서 돈을 잠깐 풀었다 그래도 QE로 다시 돈을 빨아들여요. 금리 안 올린다 그래도 QE 하면서, QE가 아니라 QT죠? QT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빨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가는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가 고버스로 먹을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 또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살짝 들어가는 거고 분위기 맞춰가지고 그죠? 아무리 장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경제가 망가진다 그래도요 주식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게 주식이다. 그래가지고 유로스톡스는 조금 고버스
고버스를 찾아봐가지고,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까. 유로스톡스 아니면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고버스도 있나요? 독일 고버스도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지금 이거 올라가고 떨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바닥 형성됐잖아요. 그죠? 일단은 얘는 바닥이 형성됐잖아. 그죠?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바닥 깨는 것만 보면 돼요. 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코스피도 일단은 바닥 형성됐잖아요. 그죠? 바닥 형성됐으니까 요거 깨는지 요거 깨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거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아무 생각도 못 올라가요. 그리고 항생이 어느 조금 올라갔다 해서 좋아했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빠지는데 그죠? 계속 빠지는 모양새잖아요. 그죠? 항생이 막 올라가길래 우리 항생 따라서 우리 장도 막 올라가길래 야, 씨, 내가 진짜 이거 레버리지 타도 맞는 거야.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야, 그냥 고퍼스 놔둬야 되는 거야.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세상 일은 모르니까 또 내일 양봉이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이유가 뭐냐면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없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방향대로 꾸준히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들이는 게 누구예요? 기관. 그죠? 기관은 어떻게 사들여요? 그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뭐 가지고 사들여요?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저렇게 장난쳐가지고 금융투자에서 땡겨 올리면, 그죠? 기관이 사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고. 그죠?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없어요. 700. 시작하면서 700개, 800개, 600개 하면서 장 끝날 때 420개. 1000개도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 그리고 선물을 봤더니 와, 시작하면서 100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땡겨 올랐죠. 그죠? 그러면서 몇 시에요? 1시부터 땡기던데? 1시에, 그죠? 1시에 3200개, 그 다음에 2시에 5000개, 3시에 종가에 10,000개. 그죠? 10,000개. 3시 30분 종가에 10,000개 때리고, 그 다음에 4시 22분에 8,400개로 마감을 쳤어요. 꽤 많이 땡겼죠. 이거 땡겨 올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죠? 얘네들 보세요. 처음에 미니콜이에요. 미니콜. 처음에 좀 파는 거 같더니 슬금슬금 사들이더니 마구마구 사들이죠. 그죠? 2시 돼가지고 1000개, 마지막에 3000개. 그죠? 풋도 처음에는 사들이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마구마구 팔아대죠. 콜 사고 풋을 팔면 어떻게 되죠? 금융투자가 땡겨 올라오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렇게 땡겨 올린 거예요. 금융투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34, 10시에 170개, 그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1시 30분에 1000개. 그죠? 근데 막판에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쭉. 그죠? 동시효과 때가 2300개네요. 2300개. 이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관이 산 게 아니잖아요. 요거 빼기 요거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대략 오너 플러스 200개.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3000개. 이거 땡겨 올리는 거예요. 이 선물 가지고 땡겨 올리는 거니까. 그죠? 얘네가 땡겨 올라오려고 그러면 선물 땡겨 올려야지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프로임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얘네가 올라가니까 금융투자가 플러스가 되면서 주식을 마구마구 땡기되더라. 연기금 뭐 얘네들 다 상관없더라. 특히 제가 보는 게 이제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는 안 나오네? 그죠? 사모펀드. 얘네들이 한번 그 이상한 저기를 하면 주가가 희한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오늘 봤더니 삼성전자 안 샀어요. 그죠? 하이닉스 안 샀어요. 이거 누가 사들였습니까? 기관이 사들였잖아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이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이 170만 개. 170만 개 사들이고. 그죠? 이 기관이 사들인 거예요. 프로그램 68만 개 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놔가지고, 그죠? 24일날 700만 개 사들이고 23일날 400만 개 사들였으니까 이거는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거를 봤더니 삼성전자를 봤더니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계속 우리는 저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그러길래 쟤 왜 저러나. 6만 원 깨졌다, 6만 원 회복했다. 계속 6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길래 신경을 안 썼더니 어느 순간이니까 봤더니 이렇게 뻘떡 서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지수보다 더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얘가 먼저 끌고 내려오든지 얘가 먼저 끌고 올라가든지. 삼성전자 일단은 레버리지나 고버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다. 항생 모르겠다. 내일 양봉 나오고 그죠? 일단은 쭈구리 상단에 올라오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죠? 그렇다. 중국도 그렇고 오늘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환율도 1,300원대 왔다 갔다 변화가 없다 그랬죠. 위안화도 변화 없고 달러 지수도 변화 없고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슬금슬금 상승하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막 하루에 뭐 2%씩 쭉쭉쭉 장대 양봉이라든지 장등봉 쭉쭉쭉 쓰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뭐 다른 지표들 보기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죠. 한 2, 3%짜리 양봉이 쭉 나와야 된다. 근데 5%짜리 나왔죠. 거진 이거 몇 프로짜리입니까? 대략 5% 나온 것 같은데. 4.8% 정도네요. 4.8%. 4.8%짜리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뉴스가 있는데 어디서 뭐가 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양봉이 섰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양봉이 세우려고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뉴스를 조작을 해가지고 양봉을 세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전쟁이 났다든지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생산이 조금 차질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양봉 세우는 거는 금세니까. 이 양봉이 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그 지표들이 다시 레버리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금값 다시 스물스물 내려오죠. 굴이 빠질 것 같이 뭐 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그래도 4.1불 4불에서 4.1불 언저리에서 계속 버텨주네. 요것도 괜찮고 그죠? 밑에 다 깔려 있죠. 이 평이. 이게 생각보다 힘있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우리가 막 이렇게 폭락할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제 그 고버스라든지 레버리지 한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고버스 가격이 얼마죠? 3천 얼마죠, 지금? 그게 옛날에 그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비슷했어요. 레버리지가 12,000원, 고버스가 10,000원,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아닌가? 6,000원이었나? 뽕 뜨고 나서 가라앉고 나서 코로나 때 가라앉고 나서 그러고 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3,000원대에서 이제 안 올라옵니다. 그게 고버스가 녹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거꾸로 투자해가지고 뭐 100% 200% 손실 나버리면 수익 난다든지 손실 나버리면 그리고 고버스 투자했으면 손실이 났겠죠. 그러면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녹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은 그렇고 아시아장도 별 볼 일 없고요. 그죠? 아시아도 이머징 마켓도 인도네시아 좀 이렇게 모양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베트남, 인도 그죠? 인도가 조금 많이 빠지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0.92 항생 1.1 그러네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유럽은 그렇고 선물 봤더니 미국도 삐리삐리.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조정을 받았나요? 2차 전지가 LMF 에코프로 BM 아니네. LNF 조정 받은 것도 없네. 이런 거 30%짜리 야 이거 뭐야? 인베니아, 화인 서키드, 야스, 야, 이건 진짜 부럽다.
그러면서 유가 다시 유가가 굉장히 견조해 보였죠. 다시 7.3불, 7.8불 이렇게 나오니까 견조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환율도 안정권.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들 내일도 뭐 외국인들 선물 현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선물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거진 꽁이잖아, 꽁. 저거 가지고 또 한 번 털면 또 얼마나 뺄지. 그죠? 그래가지고 장중에 단타 치는 것도 괜찮은데 이 변동폭이 없어가지고 단타 재미가 없어요. 네? 오늘도 기껏 이렇게 8,000개를 땡겼는데 1% 코스피 기준으로 1% 올라갔잖아요. 1%. 1%가 뭡니까? 예전처럼 한 2%, 3%씩 막 움직여야지 진짜 화끈한 장이 되는 거지. 이거 눈만 아프고 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단타는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미국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미국장도 별로 그렇게 뭐 갑자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크다란 음봉이 나온다든지, 그죠? 미국에서 마이너스 2%짜리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우라든지 러셀 2000이 전저를 깬다든지 그렇지 않는 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레버리지 살짝 올라타고 내일도 좀 올라탈까 지금 생각도 있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은근슬쩍 많이 갑니다. 예, 은근슬쩍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보는 건데 힘이 어디에 힘이 있나 그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건이 잘 맞는 건 아닌데 그냥 혼자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지금 이 코스피 200 선물보다 일반 선물 6월 만기 선물 있잖아요. 그 차트가 더 가파르죠. 이격도가 더 세거든요. 요게 이제 코스피 파란 게 코스피고 빨간 게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거. 그 다음에 파란 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지수 이제 그걸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코스피잖아요. 현물. 얘가 선물. 그죠? 선물이 계속 밑에 깔리잖아요. 그죠? 현물이 땡겨 올리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물이 땡겨 올리질 못하고 있죠, 지금. 현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끔가다 보는 건데, 얘가 자꾸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죠? 얘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이런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기가 약했을 때, 그 다음에 투심이 가늘어졌을 때, 이럴 때 선물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선물 가지고 현물 시장, 주식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웹도도. 그래가지고 꼬리가 막 흔드는데, 아니, 개꼬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몸통까지 막 흔들려서 머리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얼마 안 되는 선물 가지고 주가를, 코스피 지수를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그죠? 지금 근데 선물 시장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요때 우리 투자할 때, 그죠? 요럴 때 상승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빨간 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빨간 게 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서 빨간 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여기서는 선물이 땡겨 올렸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막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이 사니까 선물 시장도 활발해져 가지고 선물이 더 많이 땡겨 올리는 거죠. 막 미친 듯이.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밑에 이 선물이 밑으로 깔려 가지고 밑에서 자꾸 끄집어 내리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그냥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요거를 가끔 가다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봤더니 선물이 계속 밑에서 끄집어 내린다. 그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선물이 8,000개를 들어와가지고 땡겨 올리니까 그냥 뚝뚝뚝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선물이 무너진다 그러면 금세 무너지는 장이고 선물이 조금 움직이면 금세 올라가는 장이고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선물, 특히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다 좌지우지 하니까, 일단은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물이 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삭막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도 찾아야 되고, 아무리 악재라 그래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가 그랬죠. 제 뒤통수를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깜짝 놀래요. 기분도 나쁘고.
근데 뒤돌아보면 없어. 아이씨, 그 기분 되게 나빠. 또 때려. 뒤돌아보니까 또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포예요. 언제 또 때리려고? 누구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딱 때렸어. 뒤로 돌아봤더니 누군가 있어. 막 화를 내. 너 왜 그래? 그죠? 그리고 이따가 그 사람이 뒤에 나타날 것 같으면 때리기도 전에 뒤돌아봐요. 그게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폭락을 해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가 맞는지도 몰라요. 무슨 뭐 때문에 폭락하는지 모르는데 악재들은 되게 많이 나와. 어디서 터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폭락하고 나서 한참 폭락하다 보면 그때부터 원인 찾았고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때 주가 폭락하기 전에 괜찮다. 다 미국 정부에서 막아줄 거야. 돈으로 다 떼올 수 있어. 그러면서 공축자금 먼저 투입한 거거든요.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몰랐어. 야, 됐는데? 다 막았는데? 했더니 파생이 그게 장난 아니게 터진 거 아닙니까? 저는 파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파생이 또 파생을 만들고 또 파생을 만들고 파생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 액수가 불어나 있었다. 그걸 다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질 못해가지고 그냥 부도 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다. 특히 그 미국은 그 연금을 주식에다 다 넣는데 그 연금 투자한 사람들도 다 가난해졌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예요. 누가 뒤통수를 때리는지 모르는 거야.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게 공포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공포야.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떨어지고 나니까 원인 어디서 발견하고 그때 무마. 그러니까 파산시켜버린 거고.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댓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댓글 준비를 안 했네요. 댓글. 갑자기요, 1%가 올라가가지고 차트 분석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좀 분석 좀, KKK. KKK. 제가 차트 분석 좀 해가지고 저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외치면 삼전 환율, 홍콩 반대로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답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월봉 캔들. 이번 또 월봉 캔들 모양이 어찌 되는지, 이거 중요하죠. 캔들 보고 저도 가끔 가다 그걸 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봉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고 길이가 얼마만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봉 장기적 우리가 장기 이평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뭐 변동폭 없이 쭉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쭉 그죠? 만약 이게 일봉이 이렇게 썼다 그러면 떼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봉 적산병 나왔어? 그러면 아니 흑산병 나왔어? 그러면 여기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버는 그런 거거든요. 그죠? 지금도 바닥 다지기 하고 올라오는 어떠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죠? 요거 깨지고 나오면 곧버스 깨지고 올라가면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거고. 그죠? 특히 이런 거 나왔을 때 보십시오. 이런 음봉. 이거 월봉인데 월봉으로 이런 음봉 나왔을 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누가 레버리지를 사냐고.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냥 곧버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수익 났다 그러면 그냥 팔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그냥 곧버스 타고 가든지. 그죠? 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을 못 해요. 이런 거 해결을 해야 되거든, 여기서 뭐 양봉이 있다만 하게 또 나온다든지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똑같아. 음봉 나왔는데 해결했잖아. 그죠? 음봉 나왔는데 해결했죠. 그죠? 어떻게 되냐는 거죠. 고민이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연구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오픈 채팅 하시자 그랬는데 안 돼요. 저기 커뮤니티로 글을 어저께 3개 썼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안 되냐면 채팅방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니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접니까? 그죠? 그럼 제가 곧버스 사세요. 그러면 곧버스 사실 거예요? 레버리지 사세요. 그러면 레버리지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투자는 본인이 해야지. 그죠? 제가 그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고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달라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어느 쪽으로 가요? 회원 가입 이런 거 가죠. 가입. 나한테 1년에 100만 원만 줘. 내가 딱딱 집어가지고 단타 포인트 집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회원 가입. 그죠? 안 돼요. 저는 회원 가입해가지고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그냥 주식에서 돈 벌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주식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고. 저는 가입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광고 이거 수익 유튜브 수익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벌써 어그로 끌고 이거 뭐야 앞에 나오는 거 배너 그림인가 뭐 배너인가 그것도 좀 썸네일도 이쁘게 만들고 그랬겠죠.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나서 그거를 내일 한 두세 번은 또 들어요. 계속. 그래서 위에다 적어놨잖아요. 초보 환영. 저는 계속 초보가 되고 싶어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평선 밀집 시켜놓은 꼴을 보니 통 크게 롱이나 숏이나 방향 잡아주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오키도키님 맞아요. 이거 이평선 깔리는 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우리 한번 깔아볼까요? 이왕. 자, 어느 순간에 깔려 있어요. 자, 어디 깔려 있을까요? 그죠. 자, 요렇게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이건 뭐 이평선을 가지고 다 끌고 내려오니까 보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짧은 이평을 끊어버리고, 긴 것만, 그죠. 긴 것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평선이 여기는 뭐 거진 다 모여서 나오는데, 그죠? 모여서 나오는데 이평선은 상단으로 하던 그러니까 계속 모여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계속 한쪽에 모여댕기잖아요. 모여댕기다가 어느 쪽으로 얘가 방향이 한번 딱 섰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야? 17년도. 그러면 이 전에가 14년도.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죠? 2008년도 어디 갔어? 없어졌네? 여기 안 나오네? 이런. 주봉을 하면 나오나? 주봉도 안 나오나? 주봉도 안 나오네? 얘네, 이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진, 이거 어딘지 모르네. 2000포인트 가까이였는데? 하여튼 여기서 2008년도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2009년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살아난 거고, 그죠? 우리 이제 명박이 형이 환율 1,500원 만들어주면서 기업들 다 살린 거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그 박스권 장세. 제가 얘기했던 박스권 장세. 이게 박스권 딱 갇혀가지고 12년도 뭐하죠?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박스권 딱 갇혀가지고 그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 이런 장이 오잖아요. 이 박스권에 딱 갇히잖아. 이거 떼돈 봅니다. 떼돈. 인제는 알았으니까. 주돈이 인제 아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박스가 제발 오기만을 기다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박스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박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하고 상황이 다른 게 뭐냐. 이때는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돈을 걷고 있잖아.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이거 진짜 이때 그냥 논하는 거였어요. 진짜. 이때도 겁나가지고 잘 못했는데 제가 이 레버리지가 고퍼스가 이때는 없었어요. 이 뒤에 나왔거든. 14년도 이후인가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인버스, 인덱스 펀드하고 인버스 그것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도 수익 괜찮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갭이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14%짜리야. 14%. 그러니까 여기 한번 떨어질 때 10% 먹을 수 있고 여기 한번 올라갈 때 10% 먹고 그죠? 10%만 먹는다 그래도요. 야 이거 뭐 자세히 들어가보면 굴곡이 더 심해. 그죠? 이런 장이 온다. 그때는 이평이 이렇게 뜨니까 이평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요때는 그랬는데 요거 지금은 요런 장이 온다 그러면 상단 하단 해가지고 위로 아래로인지 계속 긁어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박스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평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일 때 언젠지는 몰라요.
이렇게 모였다가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뚫고 왔으면서 어느 한 방향을 딱 잡는다 그러면 얘가 그냥 어휴, 겁나게 올라가죠. 18년도까지 올라간 거네. 18년도에 올라가고 나서 금리 여기 쭉쭉쭉 갈라지죠. 그죠? 이게 굉장히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격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차트를 막 쭈그려서 봐서 그렇지 이격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격도가 몇 프로짜리냐면요. 이렇게 봐야지. 이격도가 6%. 그죠? 6%짜리 이격도예요. 여기는 8%, 7.5%, 7.5%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격도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 와서 딱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여. 그러면 모이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모일 때,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방향이 생각보다 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멀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죠? 그죠? 지금도 보면, 그죠? 여기 이격도 엄청나죠? 여기 엄청나죠? 엄청나게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지금 쭈그러드는 거야. 많이 쭈그러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뻥 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벤트가 있잖아. 침체. 강칠천 선생이 6월달 아니면 8월달 우리 여름 휴가 갈 때쯤 돼가지고 폭락한다며. 그때 이 밀집 대형 보고 나서 뚫고 떨어질 때. 그죠? 나스닥 7천까지 본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벌써 30%, 지금부터 30%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이 2,000, 30%, 600, 한 1,800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였을 때. 맞아요. 모였을 때 크게 한번 떨어집니다. 그때 뉴스 뭐 이런 거 뉴스라든지 그때 이제 그 투심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투심이 엄청 가늘죠. 뉴스도 악재 뉴스가 나오는데 빠지지도 않죠. 희한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뒤통수 얻어 터졌습니까? 여러분들 뒤통수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하면서 큰 손해 봤어요? 아니면 큰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오늘 반도체 또 쏘아 올렸잖아요. 그죠? 저는 반도체를 정리했더니 반도체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다음으로 반도체하고 여행 관련주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반도체가 너무 주가도 삐리삐리하고 너무 많이 상승한 것 같고 미국의 속수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희한하게 오늘 날아가네. 주식이 원래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랬다. 맞아요. 하여튼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요 이유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했죠? 아이고 참.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사실 그 오늘 또 제목을 내용 없음으로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주도는 계속해가지고 계속이 아니죠. 오늘 레버리지 20%로 싹 바꿔 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내일도 똑같지만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 움직이. 현물이 좀 어떻게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좀 화끈하게 방향을 나타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선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환율 보시고 환율이 갑자기 요동을 친다. 환율이 쭉 빠진다. 쭉 올라간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환율이 만약에 쭉 빠진다 그러면요 레버리지 더 올라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융권 리스크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PF라든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난다. 2분기, 3분기 때는 우리나라 경쟁률이 훅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식에 반영이 안 되겠죠. 예측을 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주가는 벌써 이거를 선방향으로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지금 뉴스들이 악재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호재나 악재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대로 움직이는 거는 그 주식은요 그 뉴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뉴스를 만든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